(35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이름이 있다. 경숙 씨가 말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손을 멈췄다. 경숙 씨가 말이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에 나는 손을 멈췄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6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한 이름이 이렇게 가슴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당황스러웠다. 경숙, 35년 전 그녀가 떠난 뒤로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통증이었다. 날카롭고 예리한. 그러다 시간이 지나며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날씨가 흐릴 때마다 쑤시는 것처럼 젊었을 때는 달랐다. 마음이 흔들리면 온 세상이 흔들렸다.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고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술을 마셨다. 마음이라는 게 폭풍우 같아서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디오는 계속 흘렀고 시계는 똑딱거렸고 창밖엔 아침 햇살이 비쳤다. 그런데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조용하고 은밀한,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번져나가는, 이게 60이 넘어서 알게 된 그리움이었다. 더 조용해진 그리움, 더 깊어진 흔들림.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내가 30살 무렵이었다. 출판사 편집부에 새로 들어온 교정 담당자. 안경 너머로 보이는 차분한 눈빛과 책장을 넘기는 조심스러운 손길이 지금도 기억난다. 이 부분 문맥상 그러나 보다 그런 데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경숙은 그렇게 말했다. 작고 단정한 목소리로. 나는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원고를 두고 대화를 나눴다. 커피를 함께 마시고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길을 함께 걸었다. 고백은 내가 먼저 했다.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저녁, 경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좋아요. 그렇게 짧게 말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그녀는 떠났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늦여름이었다. 기회가 왔어요.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공부를. 미안해요. 나는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꿈을 향한 열망이 그 안에 가득했다. 내 사랑이 그녀의 꿈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잘 다녀와. 꼭 내가 원하는 거 이뤄. 공항에서 나는 그렇게 말했다. 경숙은 울었고 나는 웃으려 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게이트 너머로 사라졌다. 편지가 몇 번 왔다. 하지만 점점 뜸해졌고 어느 순간 끊겼다. 나는 나중에 동료를 통해 들었다. 경숙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고. 35년이 흘렀다. 나도 결혼했다. 착하고 성실한 여자와 아이도 둘 낳았다. 딸과 아들. 평범하고 괜찮은 삶이었다. 아내에게 충실했고 아이들을 잘 키웠고 출판사에서 임원까지 올랐다가 정년퇴직했다. 경숙을 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일상에 묻혔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가끔 문득 그녀가 떠오르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거나 산책을 나가면서 그 생각을 흘려보냈다. 그런데 묘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녀가 더 자주 생각났다. 아내가 2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다. 혼자가 되니 과거가 더 선명해졌다. 젊은 날의 기억들이, 희미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서점에서였다.
신간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여자의 뒷모습을 봤다. 짧아진 흰머리, 약간 굽은 어깨. 그런데 책을 고르는 손길이 익숙했다.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내 심장이 멎었다. 경숙 씨?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 태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는 서점 근처 카페에 앉았다.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다. 35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경숙은 10년 전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며 번역 일을 한다고 했다. 태수 씨는요? 그녀가 물었다. 아내가 2년 전에. 지금은 혼자 살아요. 애들은 다 컸고. 그 뒤로 우리는 가끔 만났다. 한 달에 한두 번?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차를 마셨다. 이상한 일이었다. 젊었을 때처럼 가슴이 뛰거나 설레지는 않았다. 손을 잡고 싶다거나 키스하고 싶다거나 그런 충동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들이 많았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공기 같은 게 있었다. 60 넘으니까 참 신기해요. 경숙이 어느 날 말했다. 설렘이라는 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더 이상 폭풍우가 아니죠. 하지만 더 깊은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다. 조용하지만 깊었다. 드러나지 않지만 단단했다. 격렬하지 않지만 진실했다. 오늘도 나는 경숙과 만나기로 했다. 한강공원을 걷기로.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다. 커피를 다 마신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나는 문득 미소 지었다. 60이 넘어서야 알게 됐다. 사랑이라는 게 꼭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함께 살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심지어 연인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그저 그 사람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경숙. 나는 작게 그 이름을 불러봤다. 여전히 가슴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떨림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의 이름 하나가 이렇게 나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게. 나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오늘도 그녀와 함께 한강을 걸을 것이다. 손을 잡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시간. 60이 넘어서 알게 된 사랑. 더 조용해졌지만 더 진실한 이 마음을 안고